쏙쏙타컴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 이렇게 공부해야 영어가 쉽다부터 시작해서 스펠링별 발음법들, 그 다음에 스펠링이 어떻게 한국 발음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모음편, 자음법, 발음 기호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강의는 RG 그랜마 속에 속해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복화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야 쉽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나 듣기나 쓰기나 말하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어휘 쪽이거든요. 어휘 쪽을 제가 어근이나 접두사나 접미사 그 다음에 잘 나온 뜻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해주시면요. 이것도 사실은 재능기부 형태라 우리 친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신이 나서 계속 강의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발음기호 읽기 실전 어휘편입니다. 그 발음기호 읽기라고 선두에 써있긴 한데요. 사실은 실전 어휘편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를 살짝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구조를 절대 이해를 못한다면 앞으로 강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단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접두사, 접미사, 어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생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좌측으로 한번 살짝 가보게 되면 이 기호가 좀 나와 있어요. 사실은 S는 주어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거는 V는 verb, 동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C는 conflict, 보호고요. object, 목적어입니다. 결국에 영어는요. 세 가지 형태밖에 없거든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 형태. 얘는 무조건 형용사죠. 얘는 무조건 명사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 형태밖에 없다. 이렇게 이 머릿속에 아예 넣어놓으세요. 제가 요거 강의는 앞으로 다 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형식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섞어서 합니다. 물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 같은 3형식, 4형식, 5형식 형태가 있다고 하면서 공식집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편의상 저희들은 제가 접근할 영문법 이렇게밖에 접근을 하지 않아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접두사부터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접두사는 preC라는 단어에서 앞쪽에 이 pre가 바로 접두사다. 앞에 붙는 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preparation에서 tion이 바로 접미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근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이라겠죠. prepare 정도가 돼. per이요. 뚫다, 뚫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근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약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접두사나 어근은요, 사실은 밑에 써 있잖아요. 접두사, 적은은 뜻을 유추하는 데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free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앞이야. 앞에서 뭔가를 하네. 예를 들어 free C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free는 앞이고 C는 보다니까 예견하다 이런 뜻. 이렇게 있겠구나 해서 뜻을 유추하는 데 쓰입니다. 뭐라고요? 뜻을 유추하는 데 쓰인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접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접미사 같은 경우 구조로 파악한다. 사실 영어는 동사만 찾아도 사실은 영어가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동사 찾기가 어렵죠. 근데 동사 찾는 것 같으면 어쩌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Y가 들어간 건 무조건 동사다. 예를 들어 AT는 무조건 형용사꼴도 있지만 동사꼴이다. 요 정도요. IJT는 동사꼴이다. 이렇게 외워두면요. 아, 동사가 뭔지는 잘 몰라도 요 정도 동사가 요 정도 접미사가 오면 동사꼴이 되겠구나. 그럼 명사는 CE가 끝나는 단어이다. TION이 끝나는 단어이다. 요 정도 있잖아요. SION이 끝나는 단어는 무조건 명사다. 요 정도. 그러면 이쪽은 끝났네요. 그럼 형용사 쪽만 살짝 알아보면 돼요. 형용사 쪽은 OUS로 끝나면 형용사다. FUL로 끝나면 형용사다. 이 정도만 알아둔다면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몰라도 아, 이게 형용사니까 당연히 형용사야. 형용사를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면 뭐야? 바로 보호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E나 TION, SION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가 무조건 명사니까 주어일 거야. 무조건 목적어는 명사니까 목적어일 거야. 이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단어를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단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어렵나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 17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우선순위 영단어 아시죠? 우선순위 영단어, 능률복화 어원편,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3학년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고3 수능까지 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토플, 토익, GRE, GMAT, SAT까지 모든 단어들을 제가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한 36,000개 정도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쪽 밑에 쪽을 빼고 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요. 그래서 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한 2,500개 정도가 다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개 정도를 모아놓은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것만 열심히 외워준다면 우리 친구들이 단어의 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고3들 수능을 보는 친구들한테 이걸 해보니까요. 거의 90% 이상의 답이 나온답니다. 자, 이거는 자료 출처는 누구나 다 아는 복하고요. 페이지 수는 9페이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물론 순서를 제가 좀 바꿔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하이트가 나왔네요. 하이트. 하이트죠. 하이트. 맥주 생각이 좀 나네요. 자, 하이트에서는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이렇게 8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둬야 돼요. 8이라는 건 8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0부터 10까지 있다면요. 사실은 8은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8이 굉장히 높은 숫자겠죠. 그럼 느낌이 왠지 높다는 느낌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H가 붙느냐 W가 붙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져요. 그 다음에 T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high, weight, high, weight. 그 다음에 height, weight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T가 붙는다는 얘기는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명사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쪽 뜻하고 이쪽 뜻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height 같은 경우는 높이를 잴 수 있는 정상,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정상 이 정도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뭐겠어요? weight 그럼 무게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명사꼴은 정상과 무게란 뜻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렇게 나눠 놓고요. 그래서 요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어법 문제에서 T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꼴을 물어본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명사꼴에는 하이트일 경우는 명사꼴에서는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동사꼴도 당연히 있겠네요. 동사꼴은 당연히 높이를 재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높이를 재다 이렇게 해요. 제가 글씨가 약간 서툴러서 쓰지는 못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받아 적어 보세요. height 해서 t가 없어야 돼요. height 그러면 동사로 높이를 재다. height까지 가면 명사로 정상이다. 그 다음에 W로 가보게 되면 weight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형용사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맞아요. height에서 height T를 빼고는 하이트는 중요한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한. 근데 동사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사꼴에서 무슨 뜻이냐?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게를 재는데 왜 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게는 중요하니까 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머릿속을 얘다 정리할 필요가 있죠. H라는 것은 H나 W를 하나 붙이고 뒤에다 T를 붙이게 되면 단어를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동사꼴 하나, 명사꼴 하나, 하이트 쪽에서요. 그 다음에 웨이트 쪽에서 명사꼴 하나, 형용사꼴 하나, 동사꼴까지 무게를 재다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H라는 단어를 갖고 5개 뜻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의어는 벌써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픽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피크 그러잖아요. 이 피크가 바로 정점입니다. 동의어는 하이트의 동의어는 피크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누구나 복합 8페이지에 동의어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for, see 이렇게 써요. 제가 좀 띄어서 썼죠. 띄었었는데 이거를 나눠보라겠죠. 포가 뭐예요? 비포가 뭐예요? 펄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거의 몰라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막 B를 살짝 하나 썰읍니다. 그럼 비포가 뭐니? 다 압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압입니다. C는 뭐야? 다 보다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게 뭔데? 그래 막 이래 그래요. 앞에서 보는 게 뭐야? 막 그리고 농담을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막 그러다가 내가 이게 예견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요.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동의로 가게 되면요. 동의어 쪽에 가게 되면 for no도 있고요. for tell도 있어요. for tell, for no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for가 바로 접두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foresee는 예견하다, 예상하다. 동의어는 foresee, foretell, for no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predic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가 압이고 dict, dict
이 단어 우리 친구도 많이 봤죠. free는 당연히 압이라는 뜻이고 d는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는 단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란 뜻도 있죠. 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아까 똑같이 말했을 때 free세와 거의 비슷하죠. free텔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 단어도 예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conduc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탁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동요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contact에서 탁트의 동요는 터치입니다. 터치. 터치가 어루만지다, 툭 치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탁탁 같은 뜻입니다. 이게 접촉이라는 뜻이죠. 그럼 앞쪽에서 접두사만 알아보면 돼요. 컨이라는 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툭툭툭툭 쳐지더라. 그래서 이게 contact with contact to로 쓰입니다. 그래서 contact는 뭐라고요? 서로 접촉하다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탁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탁트는 터치 뜻이다. 이런 것까지요. 컨은 모으다 뜻이다. 코가 모으다는 합병이라는 뜻이다. 모으다는 뜻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unbridled. bridle이라는 단어는요, 언에다 일단은 동그라미 살짝 한번 쳐볼게요. 언은 반대 뜻이고요. bridle는 억제하다는 뜻입니다. ed가 붙었네. ed를 제가 넣어놓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 과거분사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요게 형용사랑 아예 외워놓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ed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쓰이던가 아니면 명사가 오는 꼴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전치사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ed 같은 경우는 뒷꼴을 항상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지금 단어 뜻이니까요. 언이 반대다. bride는 억제하다. bride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나올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텔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죠. 보통 우리 친구들이 요 단어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tell, speak, tell 뭐 이런 단어들 많잖아요. 근데 narrate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te가 중요하겠죠. narration이라는 거 있잖아요. narration. 여기 narration이 narrate 알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 즉 안내 방송을 narration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tell과 speak하고 narrate하고 동의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일단 ty부터 한번 볼게요. ty는 명사형 전미사예요. 명접이라고 써놓으세요. 명사형 전미사, 명접이라고 일단 써놓고요. 앞쪽에 보니까 어리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렇게. 어리 뭐냐면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그러면 어레다 동그라미, ty다 동그라미 하시고 어레다가 형용사형 전미사, ty다는 명사형 전미사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딱 하나 남았네요. 네이션이 뭐예요? 국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국적, 국가의 그러니까 국적이 되겠네요. 제가 말이 약간 꼬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repare에서 ing 형태가 동그라미 제가 살짝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자가 이렇게 하나 써놓습니다. 원래는 prepare to라고 쓰죠. prepare with, prepare to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with ER를 준비하다, to ER를 준비하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preparing 해서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과거분사나 현재분사는 거의 다 형용사로 표시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만큼 형용사나 과거분사로 많이 쓰이니까요. 특히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분사는 철저하게 형용사다 정도까지 꼭 알아두시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by 같은 경우는 구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도 있을까요? 동의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동의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동의어는 purchase라는 단어가 있죠. purchase가 뭐예요? 구입하다, 구매하다 이 정도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동의어는 obtain이 있어요. obtain.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업은 강조고요. tain이 바로 get의 뜻이 있습니다. 얻다 이 정도 뜻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by 자체의 동의어는 purchase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있고 obtain이라는 동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식 하나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혹시 by Korea라는 뜻 아시는 친구 있나요? by Korea 한국을 사세요 이런 게는 아니고요. 국산품 애용운동입니다.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necdote라는 단어만 아시나요 혹시? anecdote에서 satin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있죠. SATI N이 이렇게 setting 요 정도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단어가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anecdote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우화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농담을 합니다. 혹시 anecdote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제가
is anecdote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거의 못 알아듣거든요.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이소부야야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OTE가 굉장히 중요하죠. OTE가 거의 대부분 형사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일화입니다. 일화. 자, 그 다음 단어가 한번 읽어보세요. FI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동사형 전미사에다 동접이라고 써놓으세요. 동접이라고 일단 써놓고 나면 얘는 분명히 동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클리어하고 거의 비슷하죠. 클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클리어가 분명한 깨끗한 이런 뜻이죠. 사실은 깨끗한 이런 뜻보다 명확하거나 분명한 클리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클레러파이입니다. 클레러파이, 클레러파이. 우리 친구들 한번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height, policy, contact, unbridled, tell, nationality, preparing, by, anecdote, clarify.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쪽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게요. 다음 쪽. 자, 이 단어 우리 친구들 이거 참 읽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제가 끊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끌어서 살짝 한번 써보면 어떤 단어가 보여요? 인자, 그 다음에 트라이 같이 생긴 이런 단어가 하나 보이고 규라는 거, 그라는 게 하나 보이죠. 우리 친구도 벌써 눈치 빠른 친구도 벌써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는 강조의 표현으로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강조 표시도 있죠.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강조,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안에 이렇게요. 안에 써놓으면 다음부터 안 헷갈리겠죠? 안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try입니다. 이거는 y를 i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동사형 전미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뜻이 없겠죠. 그라는 거는요. 그러면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무언가를 할까요? 사람이 마음속에다 뭔가를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뭔가 뒷담화 한다는 얘기죠. 뒷담화 한다는 얘기가 좀 약간 그 저속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억하기 좋으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인틀그라는 거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의어로는 플롯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플롯이라는 단어가 보통 뭐예요? 이게 줄거리라는 뜻이잖아요. 명사로는요. 명사로는 줄거리라는 뜻인데요. 동사로는 이게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줄거리를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줄거리는 뭔가 독자한테 뭔가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라고? 인트리그라는 거는 음모를 꾸미다. 그 다음에 음모론 할 때도 인트리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다음 단어에서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쉬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디스가 일단 얘는 반대 표시가 있죠. 반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반대. 자, 그 다음에 디스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파트란 뜻이에요. 파트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보통 뜻에서는 명사로는 부분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 뜻이 되게 중요하죠.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별할 때는 파팅이라고 쓰잖아요. 파팅 아니지 뭐 이별입니다.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반대일까요? 파트 나누다는 뜻일까요? 물론 뒤에 있는 플레이를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가 뜻이 뭐라겠어요? 굉장히 뜻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길어요.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역할을 하다 요 정도예요. 그러면 역할을 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역할을 시키는 이란 뜻이 되니까 뭐예요? 디스플레이는 바로 전시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동의어는 exhibit입니다. E-X-H-I 그 다음에 BIT, exhibit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 많이 하는 것은 쇼를 하라, 쇼 아시죠? 이게 동의어입니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change에서 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x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x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이게요, over라는 뜻이 있어요. 아웃버트 가야 되겠네요. 뭐뭐 밥그릇이라는 뜻이 있고요.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를 넘어선다 해서 오버의 뜻이 있어요. 뭐뭐에 걸쳐서라는 뜻도 있죠. 오버 알자 여기다 다시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를 위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끊어놓고 나서 change를 한번 볼게요. change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exchange 보통 A to B로 많이 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제가 뒤쪽에서 A to B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A를 B로 옮기는 이란 느낌이 줍니다. 독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물론 중간에는 to be, A to B, in to be,
into B, toward B까지 뚝뚝뚝뚝 나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밖으로 꺼내서 바꿔주는 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A 집합에 어떤 사람과 B 집합에 어떤 사람이 있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하나 꺼내고 이 사람이 밖으로 하나 꺼내서 둘이 하나씩 바꿔주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게 물물 교환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도 갈 수 있는 게 트레드라는 단어 있죠? 트레드. 자, 트레이드. 보통 트레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트레드라고 하는데 저는 트레드라고 읽습니다. 이것도 A와 to B로 씁니다. 트레드 A to B, A와 B를 바꾸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change에서 x만 살짝 바꿔주는 inter라는 뜻도 있어요. interchan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interchange. 자, inter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살짝 지워보면 인터라는 뜻 자체가 인터체인지에서 인터가요. 꼭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인터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그러면 국가와 국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적인 interpulse.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왔다 갔다 하니까 상호간에 이런 뜻이 됩니다. 인터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retain 있었습니다. retain 같은 경우는 re는 다시란 뜻, tain은 어떠한 뜻이었죠? 이 정도 뜻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단어가 요게 제가 농담했던 단어입니다. 자, hit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hit이 때리다, 떠오르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hit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요. 혹시 패션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혹시 친구들 패션. 자, 스펠링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패션 같은 게 무슨 뜻이에요? 유행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한때 크게 유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힛 같은 경우는 한때 크게 유행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언어는 스트라이크라는 뜻이죠. 스트라이크. 자, 스트라이크. 자, 스트라이크 갖고 제가 농담했었죠. 스트라이크 같은 치다, 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한테 쓸 때는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는 꼭 알아두시고요. 동의어는 무브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임프레스라는 임프레스 있잖아요. 임프레스라는 단어로 요게 인상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거는 단어를 살짝 빼놓고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쓸 때는 감동하다, 무브와 동의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빌리언은 제가 이제 요게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요. 그냥 알아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그 내신에서 빌리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우리 친구가 이걸 틀려갖고 굉장히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한번 가볼게요. 다음 단어에서는 accessible이라는 단어 있죠. access에서 access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 액이라는 단어 있죠. 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강조의 뜻이에요. 강조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세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세스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스는요 뜻 자체가 가다, 고의 뜻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무부나 고의 뜻으로 보면 거의 세스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게 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불났다가 아니라 불은요 캔의 뜻이잖아요. 뭐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무슨 뜻이 될까요? 가능한 뜻이 되니까 갈 수 있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가능하겠죠. accessible하다는 얘기는 사용 가능한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불은 당연히 형용사형 전미사니까 형용사형 전미사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each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teach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뜻이 있어도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뜻이 있냐면 잠시만요. educate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educate.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워낙 있으니까 educate라는 단어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edu가 바로 교육이라는 뜻이잖아요. at는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사실은 이게 훈육하다, 교육하다는 뜻이 있어서요. 기본 단어로 넣기 위해서 제가 동의어를 넣기 위해서 teach라는 단어를 제가 써봤습니다. 다음 단어가 보면 attack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attack이라는 단어는 at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지점이나 강조라고 했어요. 어떤 지점에 와닿는 지점을 가리키는 게 액입니다. 알았죠? 지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요. 이것도 사실은 뭔가 접촉의 의미를 줍니다. 탁 그러면 뭔가 접촉할 수 있는 터치의 의미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탁트라는 게 뭔가 딱 닿는 지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로는 attack to입니다. 이 to를 꼭 알아두시고요. 알았죠? 제가 to를 알아두라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가 뭐냐면은 펑션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 친구들 펑션이면 기능에서 명사로 많이 알고 있죠. 이렇게요. 명사를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건 동사 뜻이 있습니다. 이 뜻 자체가 work의 뜻이에요. work가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하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동의어로는 work뿐만 아니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opera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operation.
이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작동하다는 뜻이잖아요. 작동하다. 그래서 요 자체가 작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동의어로는 프로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우리 친구도 많이 알고 계시죠? 프로세싱 많이 하잖아요. 이게 처리 과정이에요. 명사로는 처리 과정, 그 다음에 동사로는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동의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펑션이라는 게 명사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 뜻이 있구나 해가지고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펑션은 기능을 하다라는 동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까먹고 갈 뻔한 거, 이 웍이라는 뜻이 하나 있는데요. 웍은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뜻이 있다는 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사실은 need라는 단어예요. peruse. 요거죠? peruse. 이렇게 use 해가지고 이게 need라는 뜻이에요. 근데 need는 읽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eruse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발음할 때 peruse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peruse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need는 읽다라는 뜻이고요. peruse 같은 경우는 꼼꼼히 읽다는 뜻이에요. 정독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eruse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어 누구나 아는 복화에서요. 8페이지, 9페이지를 제가 이제 해봤어요. 보통 이게 60일로 돼 있는데요. 데이당 보통 단어가 한 48개에서 53개 정도가 돼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강의하고 섞어서요. 제가 차근차근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그래야 응원을 많이 받아야 제가 신나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